아니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만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여기 저희가 처음으로 가르쳤던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 지역에 와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처음 만났었어요. 김포 지역에 와서. 그러면 제가 김포 지역에 왜 왔느냐? 저는 압구정하고 목동에서 오랫동안 학원을 했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수능이 절대평가제로 바뀌면서부터 제가 그냥 인지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목동이라든가 강남 평가 가장 스카이 제일 많이 가는 건 제일 많이 아실 거고요. 그럼 그 친구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면 정말 반에서 50% 이상은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에서 계속 영어 학원을 할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사실 원래 계속 제 주 종목이 고상과 재수행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재수 종합반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전 지역에서 재수 종합학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김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일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여기가 신도시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 지역에 왔습니다. 재수 종합반을 하려고 종합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한 4년을 겪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왜 재수 종합반이 없는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 고등학교 아이들의 평균적인 영어 등급이 5등급 정도 됩니다. 그 5등급이 뭐냐면 3등급 정도 돼야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학교들 최저를 맞출 수가 있는데 3등급이 70점 이상이에요. 그럼 70점 이상이 뭐 별로 어려운 점수도 아닌데 그게 왜 안 될까 하는데 기본적인 김포고 아이들 빼놓고 1, 2등급씩 받는 김포고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친구들은 물론 장기고등학교 잘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이제 보통 아이들 수준이 5등급, 4등급이라는 얘기는 60점, 50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가끔가다 어머님들이 나 집에서 수능 문제 풀려봤는데 애들 괜찮던데? 라고 절대 오판하시면 안 되시고 그게 생소한 시험장에서 아이들 생각보다 듣기도 많이 틀립니다. 듣기에서 한 두세 개만 틀려도 10점은 그냥 깎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10점 마이너스 점수 깔고 들어가고 뒤에서 문제 거의 대부분 잘하는 친구들도 문제 다 못 풉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풉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 집에서 맘 편하게 아니면 학원에서 맘 편하게 풀었던 점수에 비하면 한 마이너스 10점을 깎아야 되는 거가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지역 친구들 영어 점수가 50점, 60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왜 여기 친구들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학교별로도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제 경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30분 동안 저는 시간 지키려고 하니까 30분 동안 지금 세 챕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는 고등학교 지금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내용과 범위와 이제 출제 경향 이런 거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지역 4개 학교 기본적인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인데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시는 건 뭐냐면 김포고, 장기고, 운양고, 제1고 지금 다 똑같습니다. 교과서 전부 다 두 가시는 거고요. 교과서 두가라는 거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교과서 두가라는 거의 의미는 지금 아이들 중학교 3학년 그 교과서 있잖아요. 그 교과서 전권을 다 외우는 범위 정도가 이 지금 그 두가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지금 아이들하고 혹시 전쟁 안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교과서 두가 외우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여기 친구들은. 근데 그거를 한 권 전부 다를 외우는 게 이 정도의 범위인데 이거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부교재 모의고사 문제가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문항이 교과서를 놓고 따지면 지문 길이가 여기 지금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정도 지문 길이를 저보다 30개는 더 외워야 된다는 얘기라서 아이들이 일단 가장 영어에서 힘들어하는 건 양입니다. 공부량. 그 영어 지문 어렵다 쉽다 이걸 떠나서 양을 처리를 못하는 거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제가 퍼센티지보다는 점수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점수로 분석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외워봤자 여기는 16점이고요. 김포고는 계속 이 배점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과 제1은 100% 객관식이라서 교과서하고 그 모의고사 비중이 이 정도씩 되는데 제1고가 조금 많이 무난한 이유가 이게 좀 배점이 많이 교과서가 높고 시험 교과서가 높고 모의고사가 조금 더 낮죠. 다른 학교에 비하면.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고 논술형 시험 문제가 아까 국어도 10점 만점에서 변별력 생겼다고 하시는데 지금 논술형이 24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장기고 시험이 가장 어렵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외부 아이들이 덕기예요. 왜 이 학교도 어렵게 외부 지문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이게 왜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그래도 여기 객관식이거든요. 풀어보고 덤벼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못해서 그렇고요. 실제 경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고, 운양고, 제일고 전부 100% 객관식입니다. 장기고만 24점짜리 논술형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가장 큰 차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학교는 제가 보기엔 장기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세련된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 장기고고요. 아까도 모든 원장님들 똑같은 말씀하시겠지만 학교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사고라서 아이들 세특 같은 거 조금 더 많이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를 고르는 거라 그러면 모를까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성향을 맞춰서 가시는데 가장 큰 점수가 국영수 점수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하는지를 판단하셔서 보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이 대학교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특징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친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변별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이도 서술형 문제가 가장 어려운 학교고요. 운양고는 이 독특한 문제 스타일이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재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교재 53페이지 제가 설명을 많이 해보니까 아무리 많은 자료를 들어도 집에 가서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 이해하시고 가시라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5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김포고 기말고사 문제를 제가 두 문제 넣어놨는데요. 이 김포고 두 문제가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외부 지문입니다. 근데 이 외부 지문이 문항 점수도 있는데 외부 지문이 많이 쉬워진 거예요. 아이들 말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간해신 120점인 아이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달이어서. 그러니까 미달이어서 들어가서 학력 수준 자체가 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김포고는 김포고니까 근데 이제 외부 지문 길이에서는 차이가 많이 집니다. 작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외부 지문이 시험지 한 장을 거의 국어 문제처럼 차지했던 그런 문제가 이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게 빈칸 주름입니다.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이고 선택지도 다 영어인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읽어내서 파악을 해내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그니처 유형들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시그니처 유형들이란 얘기는 그 연쇄살인 업체 시리얼 킬러들이 자기 시그니처를 꼭 새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마다 독특한 문제책 한두 문제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변별됩니다. 그래서 김포고 문제 중에서 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아랫편에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 시험 문제를 가장 유행하는 문제 패턴들이에요. 요약문 형태인데 이 요약문에 들어가는 단어를 보통 문제들에서는 1번과 2번이 같은 단어인데 조금 바꿔놓고 3번, 4번이 같은 단어인데 바꿔놓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릅니다. 이런 독해력이 없으면 절대 풀 수가 없는, 찍을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포고 시그니처 문제라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 나오고 단어를 딱 보는 순간부터 선택지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문제를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가주시겠습니까? 55페이지요. 55페이지 장기고 일단 서술형 문제, 논술형 두 문제 지금 넣어놨습니다. 아이들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고 아예 쓰지도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일단 모양새부터 헉소리가 나오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걸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다는지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중3 시험 문제 익숙해졌던 아이들이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4월달 시험 문제 딱 이 모양을 보면 안 풉니다. 그냥 내는 아이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요약문인데 아까 김포고는 그래도 객관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인데다가 내가 그 단어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들 표현이 선생님 나 S 안 붙어서 틀렸어요. 선생님 나 시제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자체가 실력입니다. 문장이라는 형태니까 단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기본 능력이 있지 않으면 못 맞추는 문제고 또 서술형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애들이 싫어하는 어법 문제도 그 선택지 없이 논술형으로 전부 다 틀린 거 고치라고 지금 배워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네 문제가 나옵니다. 이 네 문제가 24점에 해당하니까 아이들이 24점을 거의 그냥 딱 끼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어차피 상대평 거니까 그렇게 뭐 점수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와중에 논술형 다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하고 일단 스포츠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뒷장 봐주시겠습니까? 그 뒷장에 운양부 대표 유형을 제가 넣었는데요. 운양부 대표 유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거기 유형 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지문은 그냥 시험 범위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다만 1, 2, 3, 4, 5번 선택지가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지문 단어 변형 방식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지문 단어 변형 방식. 다 지문 변형, 단어 변형, 지문 변이 무슨 소리냐면 지문에 예를 들어서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써있었어요. 시험 범위 지문에 선택지에 신빙성이 없어 라고 써있어요. 그럼 그 두 개를 다 아는 친구들 그거 고를 겁니다. 근데 신빙성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럼 난 이건 못 본 문제야. 이건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아니야. 안 고릅니다. 못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문을 지금 다 바꿔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것도 5번까지가 원래 원문에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밑에 지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시간이 애들이 다 못 읽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시험 문제가 쉬워도 위에 있는 박스는 원래 지문인데 밑에 있는 박스는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특한 대화문이나 요약문으로 A, B 이런 식으로 대화문을 독해형을 읽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 완성형 문제인데 이쪽 학교는 운양부는 대화문이나 요약문을 좀 길게 만들어서 그 요약을 하게끔 만든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인 것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요. 이게 두 개가 혼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요. 이 문제 두 개를.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1번 가주시죠. 제1번은 사실은 객관식 문제는 다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어법형 문장비약의 정수형 문제가 이 학교들 시그니처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 김포로 왔었던 첫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보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운양부는 한 2년 전부터의 경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제1번은 이 문제 2개, 한 3개 정도로 변별력과 그 등급을 맞추는 것 같은데 어떤 패턴이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저수령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운 아이들은 사실 어법을 못한다고 해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시험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다 외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영어 실력이 있어서 그 문장에 해당하는 문장을 10자 이내로 뭐 15자 이내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어떤 학교가 됐든지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향의 생각을 가지고 보내시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뭐 어떤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다, 어떤 학교 시험 문제가 뭐 쉽다 이런 거랑 관계없이 영어 과목만큼은 정말 중요한 거가 제가 지금 모든 학교들 공통이 평소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다 넣은 이유가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간에 공부량이 약한 친구들은 앞뒤 좀 하시겠어요? 공부량이 약한 친구들은 감당해낼 수 없는 시험범위라서 공부량이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알아보시기 편하게 아이들 체감 난이도를 적어놨는데 김포고는 항상 4위였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작년이랑 올해는 많이 다운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고의 느낌이 객관식 문제보다 서술형 문제 때문에 극상이라고 아이들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이 체감 난이도, 체감 난이도라는 얘기는 시험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애들한테 어려웠니? 뭐가 어려웠어? 이 문제 왜 그 답을 썼어?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이들 기본적인 평균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 지역 친구들 고3이나 재수생 아이들이 5등급, 6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제일 많은 점수들이 운양 제일 장기는 많이 났고요. 점수가 운양 제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봤던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때 가르쳤던 친구가 한 달 딱 됐는데 들어온 지 한 달 됐으니까 그 친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1학기 때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카니신 180, 190 가까이 191점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은행고를 가서 1학기 때 점수가 영어 점수가 68점.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도 67점.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기 딸이 열심히 하면 기말고사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비슷한 점수를 받으니까 아이가 실망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영어는 한 6개월 정도의 묻어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한 달 동안 공부해서 시험 발작해서 점수 나오는 거 중학교 3학년도 끝이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묻어두는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 땅에 김장김치 묻어두는 그 시간이 못 보냈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2학기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년을 노리자라고 제가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정비 상황은. 그래서 아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에 시험 점수 겨우 10점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시험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스타일의 변별력을 주는 문제들은 단기간 내에 성적이 안 오릅니다. 단기간 내에 뭘 바꿔줄 수가 없는 패턴들이라서 제가 말하는 그 묻어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 학원 소개를 드리면 요새 MBTI 다 유행인 거 아실 거니까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거 한 개라도 해당이 한다. 제가 이거는 10년 전부터 이제 강남에서부터 그 아이디 테스트하면서 받았던 질문지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해당한다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다고 하시면 학원 바꾸실 때라든가 체제를 바꾸시거나 공부 스타일을 바꾸실 때라고 옷 갈아입으시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아이 의견 물어보고 공부하냐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걸리는 게 있다고 한다고 그러시면 사진 찍어가서 아이한테 보여봐 주세요. 그래서 특히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경우가 이게 안 되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점수는 60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해당을 하면 옷 갈아입는 시기가 됐다. 아이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저희 학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게 어떤 거냐 진단 테스트라는 게 저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들은 다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저희는 진단 테스트라는 걸 보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영어를 점수로 매겨서 이 아이 평점이 어느 정도 된다. 수학은 과정별 공부니까 그게 가능한데 영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오답의 패턴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답을 고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 바뀌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 친구 점수가 똑같은 50점이라고 하더라도 함정답을 쓰는 50점과 그냥 안내는 얼토당토하는 거 50점, 그 쓰는 50점과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만 보고선 이 친구 몇 점이니까 무슨 반에 가야 돼요. 진짜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대표 진단 테스트지 하나를 보여드리면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를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도피를 하게끔 쓰게끔 만드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중3부터 2지역, 중3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이들의 그 답안지입니다. 이 1번부터 유형 3번까지가 아이들 지금 일단 답안지인데요. 지금 이거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한 이번 10년 전서부터 그 계속 똑같이 시험을 봤던 문제라서 이게 좀 많이 축적이 되어져 있죠. 근데 정말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영어 기본기 자체가 완전 하나도 안 된 친구예요. 보시면 아시지만 얘 지금 이거를 냄새라고 지금 번역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안 읽는 친구예요. 요새 아이들 중에 영어 안 읽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읽지 않고 그냥 모양을 보고서 대충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서 많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두 경우 전부 다 어떤 경우들이냐면 아이들이 영어를 볼 때 그냥 영어 단어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 곤충이나 벌레가 있어. 이거 모르니까 넘어가. 여기 잡아. 여기 살아.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항상이라는 뜻이 있어. 이런 뜻들을 가지고 글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10년째 지금 보고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유형 1에서 유형 3까지 올라가는 거가 조금 더 미인인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유형 1보다는 확실히 유형 3번이 잘하기는 하지만 유형 3도 정답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언어 감각 그리고 글짓기를 잘한다는 것 뿐이지 영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등학교 그 추론 문제들 변별력 듣는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뭐 수능은 뭔 문제고 이런 내신부터가 걸리니까 한 60점 후반대, 70점 초반대 점수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정답이니까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 하실 분들 계시면 이거 보여주시고 아이들한테 한번 자가 테스트 해보시고 이때 이것만 보여주시고 이게 정답이니까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잠깐 그 간단한 순서를 공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중학교 3학년 예비고등학교 2학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라는 걸 내세워서 지금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요. 영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가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이거 몇 시간, 이거 1시간, 이거 50분 이렇게 수업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고요.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선순위에 따른 어휘를 너무 많이 배워야 되고 너무 어휘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 따른 어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뭐 애들이 되게 어려운 단어를 외웠다라는 걸 너무 많이 자랑합니다. 전에 학원에서 전에 선생님한테도 너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외웠대요. 의미 없습니다. 아이들이 천차만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맥도 못 보는 상황에서 국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그게 유전공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경제용어로 가지고 내가 외운 단어가 경제용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문맥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르치는 거, 우선순위를 먼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게 대치동 신텍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김포지역에서 구조 수업을 하는 데는 없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중3 아이들 가르쳐서 전부 전원 거의 분봉으로 보냈던 이유가 그 친구들한테 구조를 몇 개월만 가르쳐놔도 고등학교 친구 잘합니다. 근데 구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는 단어를 갖고 글짓기를 해서 자신의 언어감으로 글을 만드는데 구조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나오는 대절이 주격 관계대명사 이건 문법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백날 배워봤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수식하는 걸 해석하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문법은 문법이고 매번 하는 얘기가 적용하는데 응용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을 배우기 이전에 이 영어 문장이 한국말처럼 이렇게 끊어읽기 단위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곤충들이 작아 보이며 항상 같은 식으로 행동하는 컴퓨터에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보는 단위가 있다는 것처럼 영어 문장을 보면서 영어 문장에도 끊어읽기 단위가 있다는 거. 이거 지금 라이프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 보인지 몰라서 알지 해석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먼저 배우게끔 이거를 저희가 한 10년 넘게 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3개월 완성, 뭐 2개월 완성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 수업을, 그러니까 어법을 구조 관점에서 재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3 예비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특강 수업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특강이라는 거 방학 때만 하고 많은 수업이 아니라 이름을 특강이라고 붙인 이유가 일반적인 평상시 공부하고 다른 공부를 해서 특강이라고 붙인 거고요. 이건 상설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수업이 특강 수업이고 특강 수업에서 구조라는 거를 2개월 완성, 3개월 완성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또 제일 잘하는 거가 오답노트라는 거 가르쳐요. 요새 아이들이 글을 안 쓰거나 노트화를 못합니다. PD가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을 듣고 이 PD 능력의 교차에 따라서 학교 레벨도 달라지고 아이들 학교 성적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PD를 가르치면 자신의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간 암기 과목이라든가 국어라든가 그런 거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답노트를 가르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 내용,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 예비고등학교 1학년. 저는 긴 시간을 봐봤자 저도 제 경험이지만 아이들한테 플랜을 뭐 6개월 단위로 뭐 3개월 단위로 짜줘봤자 애들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저는 그냥 오늘만 열심히 살자, 현재만 열심히 살면 되자 이 생각으로 일단 4월달까지의 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중3이 처음이신 분이라고 아까 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아이들이 기말고사 딱 끝나면 집단 체면을 걸립니다. 집단 체면이 뭐냐면 미친 듯이 늡니다. 통제 불가능해요. 정말 이렇게 해도 어떻게 이 정도까지가 될까 싶을 정도로까지 정말 집단 체면 상태야. 아마 겪어보시면 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를 학원의 힘으로면 도대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어머님들이 많이 놀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준비는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동안 일단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12월 달 동안에 제가 공부 그릇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놨는데 공부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과목들은 과정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뭐 진도가 나가면 되는 거지만 영어는 자기가 단어 외우기 싫으면 10시간 해서도 외우기 싫은 거가 단어 외우는 거라든가 안 그럼 어법 공부에서 그거 외우는 겁니다. 이게 엉덩이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라서 일단 그런 공부 그릇을 만드는 작업들이 12월 달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왜 이뤄져서 3월까지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놓치면 그냥 기차 타고 학교 가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건데 사실 요새 어떻게 보면 지방 내는 가기 편합니다. 다 미달이에요. 인구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다 미달이라서 서울만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생 방학 시간 이게 아까 소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만 연속적인 시간이고 나머지는 간헐적입니다. 한 3주 공부했다가 중간고사 또
또 뭐 한 3, 4수 공부했다가 또 다시 기말고사. 여름방학을 30억 단다니까 그냥 지나가는 시간, 흩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목돈이 쌓이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거라서 아이들이 집단 체면에 걸려서 그렇게 좀 해롭게 때 이 시간 놓치게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많이 시키시는 그런 방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그 영어 다른 과목이랑 달리 영어의 정답은 저희하고 못 두기도 한데 이 두 개 다 유명한 속담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2번은 김연아 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역 시절에 그러니까 연습이 완벽을 안 된다. 외권은 꾸준하고 느린 것이 경기를 이긴다는 그런 거라서 영어 공부는 못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해서 꾸준하고 천천히 연습하는 거가 완벽을 만들고요. 이게 임계점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고3까지 하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영어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절대평가에서 1등급 정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동안에 국어나 수학 같은 전략 과목을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데 고3 때까지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영어의 책을 붙잡고 있는 친구는 사실은 영어 그 바로미터로 생각하시면 계십니다. 4, 5등급밖에 안 됩니다. 친구들 전부 다. 그래서 지금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2년까지만 열심히 이 상태로 일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 얘기, 제가 딱 30분 채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 시대고 뭐 내년부터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알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단어지만 이렇게 쓰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원래 단어 뜻이 예전에는 이걸로 더 많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시대 그 로마 황제들의 관 이름이 코로나 무슨 비벤투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코로나를 다 붙입니다. 왕관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런 뜻도 있어서 이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중3이면 중1부터 중3까지 정말 코로나랑 같이 살았던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이 요새 보니까 학원사 가끔 음료수를 사서도 마스크를 안 벗습니다. 애들은 마스크를 제2의 속옷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벗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는 왕관을 쓰게 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거기 입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